두 번째 강의로 기업 리스크 관리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인들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요 그림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핵심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Y축은 기업의 효율성입니다. 기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면 기업의 효율성은 이 점에 위치하고 있고, 또 X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운영을 할 때 정상적으로 기업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리스크 관리의 예방과 방지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 이제 배가 이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기울어질 징조를 보였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기업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허용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하로는 기업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목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초기 대응을 하죠. 긴급 초기 대응을 해서 이때 이제 위기 관리가 시작이 됩니다. 긴급 초기 대응을 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점점점 원상 복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위기 관리가 극복되는 요 시점까지의 활동, 요거를 위기 관리라고 합니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원상 복귀하는 작업을 하는 나머지 조치가 있고, 기업이 다시 기업 효율성이 원래되도록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거죠. 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한 후에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고, 지금 원상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큐멘테이션 하는, 그 다음에 이런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후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리스크 관리라고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을 요 시간이 되고, 그 다음 여기를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1번의 이 전체적인 과정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고, 여기에는 예방 방지 활동, 긴급 초기 대응, 위기 관리, 원상 복귀, 복구 재가동, 사후 조치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활동을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후에 대응하는, 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복귀하는 상태로 가져가는 것을 위기 관리라고 합니다. 긴급 초기 대응은 emergency plan이라고 해서 사고가 막 발생했을 때는 긴급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상 복귀라는 것은 사고 후 급격히 하락했던 기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 그리고 이제 복구 재가동 사후 조치, 복구 재가동 사후 조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는 손실 데이터 관리와 같은 사후 조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방 방지 활동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리스크 관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허용 한계라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선호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자녀 리스크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용어들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들이 혹시 기사 쓸 때 보면 리스크 관리와 위기 관리를 혼동해서 기사를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의 혼란부터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목적은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합리적이라는 게 비용을 감안해서 비용 대비 효익의 관점에서 회사 내에 잔존하는 위협을 허용 가능한 수준, 허용 가능한 수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만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현재의 통제 장치를 가지고 이 위험을 요만큼 낮춥니다. 이게 자녀 리스크. 뭐 예를 들면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런 경우 자녀 리스크가 요만큼 남아요. 그런데 이 자녀 리스크 수준이 아직 회사가 목표로 하는 자녀 리스크 수준보다 커요. 그러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자녀 리스크 수준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통제 비용이나 리스크 관리 비용 대비해서 통제 효익이나 그 리스크 관리의 결과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치예요. 근데 요 수용 가능한 자녀 리스크는 비용 대비해서 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익 관점에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이 위험을 억셉트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의 수익 모델이 어떤 형태든 재고 리스크든 뭐 인사 리스크든 보안 리스크든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자면 우리가 수익이 남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초인류 기업일수록 요 수용 가능한 자녀 위험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리스크 관리의 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생존에 급급한 기업일수록 이 수용 가능한 자녀 위험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기업의 신용 등급에 나타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은 산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기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난 소방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종업원 파업이라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정세 위험에 따라서 위기관리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리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BCP라고 그래가지고 비상 경영 계획 매뉴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이런저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체계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빠짐없이 완벽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정확성을 위해서
기업의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구분하고 재무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고 비재무 리스크는 운용 리스크, 전략 리스크, 평판 리스크, 보안 리스크 등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운영 리스크의 넓은 의미의 운영 리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수익 모델에 따라서 이 리스크 프로필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비재무 리스크는 기업마다 그 기업의 수익 모델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돈을 버느냐 이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제 대충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비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는 재무 리스크 관리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전략 리스크라든가 또 평판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초기 창업 기업에서도 중요하니까 뒤에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여기 이제 보안 리스크 요즘은 이제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니까 보안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BCP는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영 비상 사태 상황 하에서 핵심 경영 활동을 재개하는 데에 그 필요한 시간을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라고 하는데 이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트 내에서 이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데미지를 입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BCP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략 리스크는 그 회사의 전략적 목표 결정이 영업 임무, 설립 목적, 문화, 가치, 영업 방향, 리스크 허용 수준 등에 비추어서 적정한가 이런 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 목표가 일관성이 있고 장기, 단기 목표에 비춰서 적정한가 전략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 전략적 목표의 적정성의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그 초기 창업 기업도 가능하다면 이런 약간의 전략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참고 자료로 제가 첨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판 리스크죠.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기업의 경영 부진이나 사고, 사회적 무리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해 관계자, 고객이나 주주, 지역사회, 잠재 고객 이런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빠져서 회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는 리스크를 우리가 평판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리아 에어라인 그 사고가 일어나 회항 사고, 땅콩 사고 있었죠. 그 이후에 그 대한항공의 평판 리스크가 아주 그 이슈가 되고 그래서 평판 리스크 관리라는 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 리스크라는 것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라. 요즘 특히 SNS가 이제 보편화되고 나서부터 평판 리스크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리스크를 잘 하는 기업은 증자라든가 차입이라든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회사의 평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작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평판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판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 우리가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은 인재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 훌륭한 인재가 모이고 또 이 종업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고 또 생산성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로부터도 좋은 신뢰를 받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모두 평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기업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리스크 관리의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쓴 책에는 5가지 정도의 리스크 관리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한도 관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지표를 한도로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 관리라는 것이 아주 심플한 그런 컨셉이지만 아주 강력하고 유효한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또 부분별로 리스크를 배분할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아주 유익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총 5억의 자본이 있는데 그 5억의 자본을 1사업, 2사업, 3사업에 각각 배분을 할 때 그것도 자본 리스크 한도 배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량적인 지표뿐 아니고 비계량적인 지표에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관리라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통계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 제안한 그런 법칙인데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건의 약간의 경미한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부상자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 300건 중에 이 2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 상해도 입지 않았지만 산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 29대 270대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미한 사고가 몇 번 일어나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한도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를 허용 한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응 전략은 리스크를 수용하고 아니면 전가하고 통제하고 회피하는 4가지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은 뭐냐 하면 앞에서 알아본 대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잔여 리스크 수준이다. 그러면 리스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중점 관리 대상 리스크로 지정하고 어떻게 이 리스크를
제3자에게 트랜스퍼, 전가할 수 있는지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 보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 들면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니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관련된 비용을 보험에 넘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트랜스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죠. 그래서 이자율 해지, 환율 해지 이런 이제 파생 상품에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 트랜스퍼 수단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리스크 일부를 아웃소싱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면 조인 벤처라든가 전략적 제휴라든가 파트너십으로 그 리스크를 분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리스크는 전가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제 장치를 통해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통제라든가 적발 통제라든가 교정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에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제 장치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수익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그 리스크가 크다면 그 비즈니스는 우리가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활동을 중지한다든지 그 분야의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한다든지 사업 규모를 줄인다든지 사업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하던 너무 리스크가 큰 부분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리스크 회피 방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 전가, 통제, 회피는 기본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인터넷에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컨셉이 이제 이중 통제입니다. Four Eyes Principle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그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중 통제 장치를 두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서와 조직이 있고 그거와 별도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리스크를 테이크할 때 그 리스크를 감시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여기서는 리스크를 통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보증권이나 NH투자증권에서 Chief Risk Officer로 활동한 것은 바로 요 역할입니다. 요 역할이 CEO를 도와주거나 또 CEO의 리스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중 통제 컨셉은 여러분들이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RO 조직을 별도로 못 두니까 CFO가 리스크 통제 역할도 합니다. 그 대신 CEO는 그 CFO의 리스크 통제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스크를 발견하는,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를 향해서 얼라인, 정렬하고 리스크를 도출하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어떠어떠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어서 어떠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그 한 문장으로 리스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리스크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강도, 영향력, 그리고 빈도, 얼마나 자주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스크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경우는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 평가나 평가에는 통제 수준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강도와 빈도로 예측을 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탑5 리스크를 선정해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전가할 거냐, 통제할 거냐, 회피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그 상세한 통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이런 절차를 리스크 대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제의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되풀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발견된 리스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리스크가 경감되고 나면 그 다음 리스크에서는 얘가 중요한 리스크에 들어있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리스크 인텔리전스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찾아낼 때 리스크 인식하는 내용인데요. 그 리스크 구조라는 게 이렇게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발생한 후의 영향,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러한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통제 장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리스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원인, 리스크, 영향, 그리고 통제, 이것의 영향 관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익 모델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이 리스크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문서화하는 작업,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은 몇 년에 걸쳐서 부서가 많은 기업은 이런 리스크를 인식하는, 그리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원들을 면담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연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크의 유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스템 장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통신시설, 사용기기의 장애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고객의 자산 사취, 이거 이제 금융기관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고객 위탁 자산에 대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이 사취하거나 강탈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운영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행 모델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 요형들을 이제 점점점 모아보면 그러면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의 리스크 인식을 보면, 자, 영업 리스크, 생존을 유지할 충분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할 리스크.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 초기 창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리스크. 기술 리스크, 기술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리스크. 규제 리스크, 법적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리스크. 특히 이제 의료나 금융, 요즘은 또 개인 보안 이런 거 관련돼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력 리스크는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적절한 팀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필요한 인재의 유치와 또 유치된 인재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크를 어떤 전가 방법도 없을 때 이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통제 유형인데 승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 다음에 검증 대사, 또 접근 제한, 업무 분장, 인력 관리 이런 그 방법이 있고, 이제 전가 방법으로는 보험과 해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리스크 등급 통제 수준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매트릭스를 보면 이 Y축은 리스크 등급입니다. 위험이 낮다, 높다 이렇게 등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X축은 통제 수준인데 요 0에 가까운 요 부분이 통제가 양호한 것이고 0에서 멀어지는 것이 통제가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 등급과 통제 수준에 따라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개의 분면으로 구분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위험 등급은, 리스크 등급은 어떻게 찾아내냐면 리스크 영향 평가, 그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리스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 같으냐, 이 두 개를 예측을 해서 뒤에서 그 매트릭스를 보여드리겠지만 위험 등급을 산정을 하고 그 위험 등급이 낮으냐 높으냐 정도로만 구분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제 설계 평가와, 그러니까 이 어떤 통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계를 했는데 그 평가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실제 설계한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평가할 수 있어요. 통제가 양호하다, 통제가 취약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 등급 통제 수준 매트릭스를 정한다는 거죠. 자, 영향을 평가할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재무적인 손실은 우리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수준부터 아주 손실 규모가 큰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창업 초기에 소규모 기업은 다른 기준으로 1, 2, 3, 4, 5등급을 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재무적인 손실뿐 아니고 비재무적인 그 영향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1, 2, 3, 4, 5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단인 경우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랫동안 미치냐? 그것에 따라서 또 1, 2, 3, 4, 5로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리스크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표를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것은 1등급이고 어떤 것은 3등급이고 어떤 것은 5등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빈도는 아주 빈도가 낮은 것부터 아주 빈도가 높은 것까지 1, 2, 3, 4, 5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영향도는 3이고 그 발생 빈도가 4라면 그러면 여기 포지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는데 영향도는 2고 그 다음에 발생 빈도도 2라면 요 셀에 포지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부터 25번까지는 셀이 5 곱하기 5니까 이 매트릭스가 25개 칸이잖아요. 그 영향도와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이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하나로 리스크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우측 상단, 이 빨간 쪽의 리스크 포지셔닝된 리스크가 발생 빈도도 높고 영향도 큰 시급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리스크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리스크 등급과 통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셀을 나누면 그러면 요 셀은 위험도 낮고 통제도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속한 위험이라면 요 전략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험은 낮은데 통제가 취약해요. 그런 경우는 요런 그 전략을 취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험도 높고 통제도 취약하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스크의 영향을 줄이고 통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경영진의 대응 전략이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5 리스크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탑5 리스크에 대해서 CEO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5를 선정했으면 이제 강도와 빈도로 탑5 리스크를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만약 15개라면 그거를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탑5 리스크를 선정을 해서 각 리스크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정확한 현금 흐름 예측 실패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파산할 리스크. 이거는 뭐 강도는 매우 높죠.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인 경우 빈도도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법, 시나리오 모델, 롤링 계획으로 현금 흐름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해서 이 위험을 낮추는 그런 대응 방안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업 성공을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 요소를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식별, 평가, 대응, 관찰하는 순환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사전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를 초기 창업 기업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제가 리스크 관리 강의를 할 때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뭉크라는 노르웨이 화가의 절규라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이 뭉크 박물관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박물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의 고가 그림이 누가 도난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5% 이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창업하고 그리고 초기 운영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절대 절규를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미리 사전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